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진행의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조금 흔들림이 많은 시장이었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마이너스 3% 이상까지 이제 조금 낙폭이 발생이 되면서 일단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일단은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장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에서 살펴드릴 내용들에서 일단 어느 정도 뭐 겁을 좀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추후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여러 방송도 보시고 프로그램도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단 제 방송 보시면서 어느 정도 그런 흐름들을 알고서는 잘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이런 시장 잘 이겨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가볍게 일단은 처음에 이제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수급이랑 이런 것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강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업종 차트 코스피 지수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뭐 거의 일주일 동안 7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고 3,000 돌파가 엊그제 같은데 뭐 3,266까지 달성을 하면서 정말 강하게 좀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여기 이제 상승 주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조가 넘는 4,500억이 넘는 일단은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관들은 3조 7천억 원을 매도를 했어요. 일단 외국인들은 뭐 매도 포지션을 완전히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할 정도이지만 어쨌든 수급을 계속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 조절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감 그리고 뭐 유동성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10만 원에 거의 뭐 도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9만 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서 뭐 중간에 이제 윗골을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오늘의 좀 주인공이라면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차가 될 텐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굉장히 뭐 잘 움직이고 있지만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고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뭐 뉴스를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밑에 잠깐 있었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아까 7시 52분에 공매도 재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3월 재개 예정, 종료 예정이라고 나와요. 뭐 아예 종료를 하겠다라고 선을 그은 건 아니지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건데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거의 1년 정도, 1년가량 아직은 10개월 정도 됐지만 일단 1년 정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국가는 뭐 전 세계 좀 유일무이할 정도로 일단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52분부터 계속적으로 속보로 나왔는데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3월 재개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다는 부분, 염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부분,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매수가 굉장히 강해요. 신규가 유동적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신규 계좌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이제 신규로 주식시장에 입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이라도 못 잡으면 정말 내가 수익을 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신규 계좌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돈도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네. 뭐 반도체가 세계 1등이듯이 상승폭 대비로 보면은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점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유동 자금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까 초반에 살펴보았던 공매도 관련해서도 이게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골이 깊으면 산이 반등이 굉장히 깊게 나오죠. 거꾸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언덕이 굉장히 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좀 무섭게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좀 두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상승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흐름을 봐야겠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상승은 이어갈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일단 방송을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은 시장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계속 고점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형주를 매수하신 분들 특히 목표가를 잡지 마세요. 이걸 설정하지 마시고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5일선을 쭉 타고 가다가 5일선을 꺾으면 일단 던져내서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전 자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표가 아마 삼성전자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살짝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지금 10만 원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죠? 9만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10만 원 가겠다. 나는 10만 전자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찔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목표가를 설정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해진 가격대, 정단위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뭐 500원 단위, 1000원 단위 항상 뭐 10,000원 단위에서 좀 끊어쳐서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역으로 그런 생각을 개인 투자자가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1,000원 단위보다는 뭐 800원, 900원까지만 올렸다가 이렇게 꺾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도를 놓치신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저건 내 얘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10만 원 간다라는 가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10만 원은 가면 좋겠네 라고 좀 접근을 하시고 기대감을 버리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상승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게임에 어느 정도 좀 동참하시는 건 좋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이제 상승을 좀 준비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아직 순환매가 돌아서 올라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기존에도 뭐 IT 관련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너무 동참하지 마세요. 사람을 따라가시지 말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셔야지 일단은 뭐 삼성전자를 다른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저걸 못 사면 내가 지금이라도 놓치면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좀 강박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 좀 교육에 대한 그런 특성 같은데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뭔가 대응에 대한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흐름을 보고 천천히 그냥 필요할 때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제가 화분에 꽃을 키운다라고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화분에 이제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매일매일 쳐다보진 않잖아요. 가끔씩 물 주고 햇빛 쬐어주고 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죠. 이걸 매일매일 보면서 너는 왜 싹이 나지 않니? 왜 꽃이 피지 않아? 언제 필 거야? 언제 필 거야?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강의로 좀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0강의입니다. 코스피 3200 돌파를 했죠. 일단은 200 돌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기존에 작년 입에 잘 안 붙죠. 작년이라는 단어가. 2020년도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이제 고점을 제가 봤던 게 3,000에서 3,200 정도를 봤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유동성을 제가 조금 무시했나 봐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기존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무리 못해도 3,300 정도는 좀 넘겨줄 것 같은데 뭐 거의 다 갔죠 사실. 3,500은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3,300선 정도 살짝 위 그 폭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코스피를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생각보다 강하게 좀 움직일 것이다. 아침에 마음 먹고 뭐 신용까지 땡겨서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적정 구간을 벗어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항상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늘은 힘드셨을 거고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얻으셨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좀 교차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굉장히 강한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코스닥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일단은 코스닥이 오늘 힘들었던 이유,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볼게요. 코스닥이 오늘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마이너스 3%까지 거의 4%까지 떨어지는 이런 등락을 좀 발생시켰는데 코스닥이 오늘 힘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코스피가 잘 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플러스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여주지 못했고 대형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외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사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어느 정도는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심하게 발생한 거고요. 사실 이 매도세로 보신다면 순 매도 금액 자체로 보고 뭐 거래 금액 자체로 보면 코스닥은 사실 오늘 얼마 없었어요. 거래 금액 자체가 뭐 1,000억도 안 되는 그러한 안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 코스닥 시장에 굉장히 좀 소외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코스피로 자금이 옮겨갔고 이 옮겨간 자금과 기존의 투자 심리를 계속적으로 부추기고 있죠. 언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뉴스 기사나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이라도 못 사면 안 될 것 같죠. 계속적으로 뭐 상승을 이어갈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일. 안 좋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한번 떨어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얘기를 하죠. 지금은 계속적으로 장밋빛 미래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경기민감주 관련해서 제가 좀 주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경기민감주처럼 그런 부분들 장밋빛 미래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소외가 돼 있지만 사실상 기회는 코스닥 쪽에 더 많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코스피 종목만 보고 있기 때문에 99
투자자는 여기를 보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99가 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코스닥 종목 쪽에 잘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제 교차되는 그런 흐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코스피는 지금 상단에 부딪혔고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뭐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급격히 올라가죠. 말도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올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3월, 아까 공매도 관련해서 3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우리나라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기업 순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저평가라면 무슨 기업이 저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라는 기업,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 그 외에는 뭐가 있죠? 네, 냉정하게. 우리나라는 뭐 아마존이나 이러한 뭐 기업 규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존, 테슬라,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항상 순환이 돌죠. 미국 같은 기업은. 미국이라는 나라죠. 나라는 항상 이게 기업이 순환 구조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기업 순환 구조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현대, 지금도 삼성, 몇십 년 전에도 이제야 카카오라는 기업이 조금 올라오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카카오라는 기업이 지금의 삼성을 대체를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전에도 많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기업이 너무 잡고 있어요. 뭐 SK 코카콜라면 콜라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기업은 뭘 하고, 아마존은 뭐 인터넷 그런 걸 하고, 뭐는 뭘 하고, 테슬라는 뭐 전기차를 만들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특화된 그런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삼성이 다 하죠. 바이오도 하고 전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SK 하면 뭐 통신사도 떠오르시지만 바이오팜도 있고 뭐 다 하죠. 네, 흡수해서 그냥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팽창해버리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기업 순환 구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코스닥 종목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유동적인 그런 자금 굉장히 많아요. 일단 자금, 돈을 굉장히 많이 이제 풀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좀 이동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대기 자금에 대해서 아마 체크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증시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상승을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 150조 얘기가 저번에 나왔었고 50조, 60조. 근데 이 대기 자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꼭대기에서 살려는 사람들인가? 저는 지금 뭐 기사나 그런 것들에 나오는 이 대기 자금이라는 건 꼭대기에서 살려는 대기 자금이 아닌 하단에서 이제 받쳐내려는, 하단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대기 자금의 물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점들도 잘 체크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윗자리에서 살 건지 밑에 자리에서 살 건지, 저 같아도 기다렸다 밑에서 살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 키 맞추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승폭이 굉장히 급했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그 상승폭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공매도 연장과 관련해서 공매도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좋을 수 있어요. 제가 근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지수가 상승하고 내가 돈을 버는 듯한 느낌을 가져서 굉장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기능 자체가 역기능이 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개인들이 오히려 뭐 4조 7천억 원 정도를 매수를 하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역효과가 지금 나는 오늘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에서 조금 살펴봐 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고 살짝 꺾고 이렇게 반등하고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선행에서 한번 출렁거림이 한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조금 체크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뭐 겁을 내시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인지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고 지금 기회는 사실 코스닥 쪽에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받는 느낌을 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코스피 종목을 대형주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답답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뭐 5일을 올라가고 일주일을 올라가도 20% 30%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 폭 자체가 작은 폭은 아닙니다만 코스닥 종목들 아시지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몇십 프로씩 뛰죠. 네, 상한가 2방 맞는 건 1도 아닙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SK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서 조금 예외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형주는 그만큼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매수세도 강하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연일 최고가 경신입니다. 코스피 개인 매수가 4조 원 넘게 매수를 진행했다는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승의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시장은 왜 상승을 하고 있을까? 왜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기존에 이제 살펴봐드렸던 기대감과 뭐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인 유동 자금 이 두 가지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유동 자금은 맞죠? 돈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풀렸고 실질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에서 무슨 기대감이 더 있죠?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의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이제 출범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근데 사실 뭐 기존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고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됐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없는 단계죠. 확 올랐다가 확 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닌 어쨌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시장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할 만한 그런 기대감인가? 상승을 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하려면 뭐 일반적인 거시적인 시장을 제외하고 그냥 종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뭔가 기대감이 더 있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기대감보다 더 뭐 임상, 일상이 됐다면 그 다음 이상 뭐 어느 정도 뭐가 출해가 됐고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계속적인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자금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조금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과한 매수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수가 굉장히 강한 건 좋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뭐 시장을 이끌어가고 굉장히 뭐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사실 주식하면서 이렇게 개인 매수가 강했던 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장 시작하고 30분이 지났는데 1조 6천억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늘 한 3조는 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그냥 비웃듯이 3조를 비웃듯이
4조가 넘어가는 그런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왜 독이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매수 자체를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움직여요. 일부러 갈 자리에서 안 가고 반대로 그냥 꺾어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오늘 시장을 잘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자, 아침에 그게 나왔죠. 북한 관련된 이슈.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가 사실 오늘은 없었어요. 상승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개인 매수도 어마어마했고 상승할 만한 이유가 굉장히 그러니까 악재로 뭐 퍼질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고 상승만 해도 전혀 이상할 거 없었는데 일단은 북한 관련된 이슈가 뭐 1시간 전에 이 뉴스가 나오고 1시간 후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거든요. 갑자기 뭐 방산주가 움직이고 왜 찾아봤냐 했더니 이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억지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북한이 뭐 열병식을 어제 저녁에 했는데 1시간 전에도 반응이 없다. 갑자기 오늘 왜? 만약에 이게 정말 악재로 반응이 됐다면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방산주 중에 오늘은 대장으로 좀 아침부터 이제 스펙구를 조금 체크해 보긴 했었는데 최근에 잘 움직였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빅텍이 좀 대장으로 움직였죠. 일단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힘이 근데 굉장히 강하지가 않았죠.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뭐 상한가를 올린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죠. 아, 그냥 시장을 흔들려는 그런 그냥 악재 정도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핑계를 삼아서 시장을 흔드는 거예요. 왜죠? 매수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나온 거라 어쨌든 오히려 좀 독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아마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 많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좀 어거지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상승은 아직은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다만 이러한 매수가 오늘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린 거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변수가 이제 매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변수가 된 거거든요. 그럼 중간중간에 수급을 우리가 이제는 잘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다른 것보다 이제 수급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수급을 잘 체크하면서 내가 다음 준비해야 되는 종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를 제가 딱 찝어 드린 거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럼 불안한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연일 코스피가 뭐 쉬지 않고 20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뭐 바닥 대비하면은 1400포인트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뭐 거의 제가 우스갯소리로 거의 제약바이오처럼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배 이상 넘어갔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 상승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3000포인트부터 거의 쉬지 않고 매일매일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과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정하기보다는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자는 말은 뭐 지수가 아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까? 중간중간에 변수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수급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변수로 작용을 했고 어쨌든 악재를 만들어서 뭐 차익 실현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수를 체크하면서 흐름을 보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단순 주가의 흐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뭐 주가의 흐름일 수도 있고 이평선의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흐름들, 수급, 뭐 재료, 기사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컨퍼런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기일도 있고 이런저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번 주.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부양책에 관한 그리고 시기 부양책이 될 것인데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면 당선이 된 게 아니고 취임식을 하면 당연히 이제 부양책을 하겠죠.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부양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 3차 지원금 그리고 이제 추후에 벌써 이제 4차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양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책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수치. 를 줄 수 있는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1을 줬다면 다음에 2를 줘야 되고 3을 줘야 되고 그래야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 크기는 점점 커져야 될 것입니다.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짜 정말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바이든 당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생각들이 오늘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 거고 외국인 기관들은 어떻게 오늘 시장을 좀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그런 포지션을 잡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어쨌든 거시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따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많이 흔들렸는데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굉장히 이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종목과 지수 이건 정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오늘같이 시장이 밀립니다. 시장이 밀려요. 지수가 흔들리고 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금이 움직이고 대형주가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와 신규로 유입되는 그런 자금들이 코스피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뭔가 소외가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밀리고 있죠. 코스닥이라는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 종목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영향을 받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내 종목이 오늘 왜 떨어지지? 파란색이 떠 있네. 주식을 하기 싫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부분 굉장히 좀 답답하시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큰 맥락만 이해하면 내 종목이 지금 왜 안 가는지도 알 수 있어요. 코스닥에서 뭔가 강세인데 뭐 지금은 자율주행이든 스마트카든 잘 움직이고 있는데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잘 가지 못하네. 아침에 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엄청나게 움직였고 왜냐면 현대차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뭐 전기차나 미래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던 시장이 지수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오고 차익이 옮겨가면서 하락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인데 이 종목이 왜 안 가지? 아까 빠져나올 걸.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큰 맥락을 이해하면 작은 맥락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근데 거꾸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내 종목이 가지 않네. 지수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그럼 지금 코스피는 잘 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거꾸로 가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 움직임은 보지 않아도 굳이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뭐 제가 말씀드리는 흐름은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주식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 수익을 말하다는 사실 뭐 이러한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팁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수익을 어떻게 해서 주식하면서 어떻게 편하게 매매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는 종목으로 접근을 했어요. 왜 내 종목이 가지 않지? 지금 제약바이오 왜 움직이지 않지? 왜 가지 않을까?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코스피는 저렇게 잘 가는데 아 삼성전자 하나 따라갈 걸.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그럼 생각을 저는 빨리빨리 바꿨거든요. 아, 내 접근법이 잘못되어 있나? 제약바이오가 지금 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뭐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꺼진 상태이고 물론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만 백신에 대한 게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슈가 되지 않고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왜죠? 지금 뭐 바이든 당선과 관련된 그러한 친환경적인 그러한 정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기대감의 힘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 거시적인 부분 플러스 힘을 보는 것이거든요. 힘.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가. 지금 정책이나 기대감도 기대감인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을 하나요? 제약바이오 백신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나요? 사실 백신이 나오고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오고 뭐 백신을 확보했다 이런 걸 말하기 전까지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때도 사실 뭐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어요. 없던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정책보다는 제약,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조금은 소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 않지? 이렇게 답답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힘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포트폴리오는 계속적으로 좀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보다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이 이쪽에 받을 때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힘이 상대적으로 이쪽에 받을 때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움직여야겠죠.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명확히 근데 사실 구성을 하는 건 제약도 가지고 있고 정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악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무언가는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악재가 터지면 무엇이 올라가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힌트를 줬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위에서 아래로 보는 이러한 투자 전략, 시장을 읽을 때는 항상 큰 맥락을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그런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체크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장, 유럽장을 보면 대략적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정도 뭐 완전히 맞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이시잖아요. 그쵸? 뭐 커플링이 돼서 움직일 때가 있고 디커플링이 돼서 움직일 때도 있죠. 어쨌든 그런 맥락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 섹터 이런 것들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앞서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락장보다 상승장에서 더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상승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겁을 먹고 두려움에 그런 빠지시기보다는 경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상승장에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 왜 올라가고 있을까?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넘어갔고 현대차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물론 가담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인지가 되고 가담을 해야 됩니다. 아 흐름이 좋네, 상승을 하고 있네 라고 해서 내가 진입할지언정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 그냥 사람들이 사니까 와 저거 내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수 누르고 보자, 신용까지 써서 그렇게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 신용 물량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볼 테지만 조금만 코스닥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코스닥 시장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기존에 한 10월 달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오늘 정말 작았습니다. 차트에서 잠깐 살펴보면 이 거래 금액 자체를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신다면 여기 코스닥 여기 거래 금액을 한번 보세요. 얼마 안 되죠? 거의 1,000억이 조금 넘는데 1,000억이 조금 넘는데 시장이 휘청거린 게 거의 3% 4%가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얼마 매도도 안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휘청거렸다면 그쵸? 조금만 찍어 누르면 물론 이 코스피랑은 코스닥이랑 조금 맥락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대형주가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면역은 좀 없는 시장이에요. 계속적으로 없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머리 싸움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저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조금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하락장보다 상승장에서 항상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다음 전략을 계속적으로 고심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그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아직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걱정하셔야 된다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방송 계속적으로 보시다가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부터는 긴장 바짝 하시고 움직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실전 투자 필수 용어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제가 이제 양적 하나 말씀드리면서 인플레이션 살짝 언급드리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짧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리란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사실상 이 환율이 베스트거든요. 이 환율만 이해하시면 아까 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좀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환율이라는 부분을 딱 이해하시면 그냥 시장 경제가 다 보입니다. 감히 제가 단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율 뭐 굉장히 정의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중요한 거는 이 환율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는 신문 기사를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관점, 이 거시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매했던 그거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종이 신문을 시켰어요. 네. 한 개를 보는 것보다 한 2개, 3개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에 대한 그 신문을 보면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2개 정도를 아침에 시켰어요. 종이 신문을. 인터넷 신문 말고. 이건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 했던 방법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제가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뜬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거를 살펴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너가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문을 2개를 시켰어요. 자, 인터넷 신문
인터넷이 있는데 굳이 종이 신문을 시켜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인터넷 신문은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편협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짤막짤막하고 필요한 것들만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굉장히 사고가 갇히게 돼요. 정말 그냥 갇혀버려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뭐 SK가 뭐 오늘 어떻게 돼서 어떻게 움직였는데 매출이 어떻게 될 거고 그냥 그 정도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신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뭐 1월에는 뭐가 될 거고 5월에는 뭐가 될 거고 7월에는 뭐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언급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냥 신문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읽었어요. 광고면 빼고. 뭐 이때는 뭐가 있을 것인데 물론 신문이라는 건 뉴스라는 건 답을 주지 않습니다. 7월에 무슨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이걸 사라고 말해주지 않을지언정 어느 정도 답을 주잖아요. 무슨 컨퍼런스가 있을 거야. 바이오 관련된 그런 컨퍼런스 있을 거니까 바이오 관련주를 너가 봐. 거기 안에는 무슨 종목이 있으니까.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할 거야. 라는 그런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지금 뭐 1월인데 7월 달에는 뭐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미리 준비해야겠네. 머릿속에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찾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신문을 한 2개 정도 보시고요. 계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돼요.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 주식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역,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에 굉장히 많이 비중이 실려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무역에 관한 굉장히 예민한 나라이죠. 근데 환율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뭐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돼서 뭐가 안 좋은데 뭐가 기업들이 안 좋고 지금은 수입이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이걸 뭐 이해해야지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건 정말 팁이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가 됩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네. 이거 몇 개월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일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일단 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어쨌든 구매는 굉장히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통화량 공급 증가 등이 있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뭐가 사기에 굉장히 비싸죠. 근데 왜 이거 비싸다고 느끼냐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업가들은 굉장히 좋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건물 가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올라가요. 지금 부동산 가격 물론 정책일 수 있겠지만 정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책이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정책도 플러스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맥락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보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물건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물건을 사게 되고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리고 부의 양극화,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임금은 상승하지만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아요. 국제 수지에 대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상승 동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시장을 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
이것저것 좀 많이 말씀드려서 너무 좀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포인트는 딱 그거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려면 거시적인 걸, 큰 관점을 먼저 이해하고 작은 걸 이해를 하자. 그리고 신문을 보자. 네,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하면서 굉장히 도움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거는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좀 해보시고 네,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시장 조금 흔들림이 나와서 너무 좀 답답하시고 겁도 나시고 그러셨을 텐데 저녁은 조금 편하게 주무시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음 날 네, 파이팅 하시고 네, 일단 계속적으로 그렇게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 제가 다음 시간에 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